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쉬운 8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제목은 며느리의 임신.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 입덧은 심한 편은 아니지만 과일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시장에 들려서 과일을 골고루 샀다. 사과와 배, 바나나, 키위. 서리태 검은 콩을 김장김치가 서리태 검은 콩과 김장김치가 들어와서 김치 사고를 사다가 푹 고아서 사태를 사다 놓고 물을 끓이고 묵국을 끓이고 그렇게 준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며느리에게 갖다 줬다. 며느리는 어머니 고마워요. 너무 잘해주시면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받는다. 내가 말을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먹고 건강해서 건강한 애기 낳으면 되는 거야. 산모가 잘 먹어야 돼 하면서 말해줬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하는 거니까 난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우리 큰손주 손유리가 벌써 유아원에 다니는 모양이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엊그제 낳은 것 같은데 금방이다. 우리 며느리가 벌써 두 아이 엄마가 된다니 여자로서 두 아들, 아니 두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고생할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짠한 생각이 든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보다도 같은 여자로서 짠한 생각이 들었다. 믿음으로 잘 해내리라 생각을 한다. 사랑하는 며느라 화이팅이다. 언제나 난 널 응원해 준단다. 계속 응원할게. 이렇게 썼습니다. 2013년 11월 둘째 아들 생일날 32번째 맞이하는 우리 작은 아들 생일날이다. 생일 선물은 한 달 전에 시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큰아들과 함께 시계를 선물을 했다. 시계는 25만 원을 주었다. 올해는 어쩐 일로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다며 전화가 와서 6시경에 공동체로 갔다. 어느 분이 불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불고기와 함께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공동체 선생님 또한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케이크 2개가 들어와서 촛불도 켜고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오는 길에 애들 옷 고칠 옷과 김치 50kg, 묵은 김치, 또 과자와 사탕 등을 차에 싣고 오다가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주었다. 나는 조금 주었을 뿐인데 다들 큰 선물을 더 많이 나는 받아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엄마가 귤과 감 한 박스를 줘서 나는 정말 감동하면서 받았다. 나눌 때는 정말 더 큰 걸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늘 체험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젊은 여자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남자가 20살 이상 많은 남자예요. 그런 분한테 그렇게 젊디 젊은 그 색시가 이렇게 결혼해서 애들 둘 낳고 사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문자도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지금은 저기 우리 집하고 좀 먼 데로 이사를 가서 이제 소식을 잘 못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미가 부족한 노곤사. 공동체에서 과자를 가져온 것을 나는 노곤사를 주고 싶어서 아침 운동도 하지 않고 9시쯤 오랜만에 노곤사네 집을 가봤다.
노곤사는 성격이 뭐든지 주면 끝이다. 고맙다, 잘 먹겠다. 그런 말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별일 없었냐고 하니까 요즘은 토요일 날 오전에는 영화도 보고 쇼핑도 다니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게는 오후에 나간다고 한다. 동대문 시장에 다니면서 자투리 천을 사다가 옷을 만들었다면서 만든 옷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다. 만든 옷은 바지와 코트, 티셔츠 아주 솜씨 있게 잘 만들었다. 난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노건사에게 부탁을 했다. 동대문 시장에 가면 내가 필요한 것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뜻밖의 노건사 하는 말? 그런 심부름 같은 건 나한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남의 심부름 하다가 자기 볼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유를 말을 한다. 난 정말 당황을 했다. 속이 진짜 안 좋지만 나는 꾹 참고 그럼 언제 갈 때 나랑 함께 가자고 말을 했다. 누군사는 그것도 싫다고 한다. 이유는 혼자 가는 게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노건사에게 베푼 게 정말 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노건사가 이렇게 옷을 수선을 시작할 때도 내가 소개해서 세탁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했었고 그동안 쌀을 준 게 정말 몇 수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한 7년을 꾸준히 만나면서 26년, 2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노건사 만난 지가. 26, 7년. 꾸준히 만나면서 우정을 쌓았는데 그동안의 정을 생각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노건사는 누구에게나 하물며 친정 식구들에게도 베푸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하고 계속 친구로 지내야 하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 일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사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서운한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 11월 달입니다. 다음은 포근한 인자 언니. 7월 말경에 인자 언니를 40년 만에 만났었고 오늘 또 4시에 건대역에서 언니를 만났다. 반갑게 맞아주는 언니를 보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았다. 언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시장기도 못 느끼고 또 밥 먹고 오래도록 앉아있으면 주인 눈치도 볼 것 같아서 우리는 치킨집에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치킨집으로 갔다. 치킨 한 마리와 언니는 소주, 나는 맥주를 시켜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다. 춘홍이 이야기가 나왔다. 춘홍이는 어렸을 때 다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 1년 선배입니다. 인자 언니하고 춘홍이하고 저하고 이웃하면서 살던 그 선배입니다. 춘홍이는 재혼한 지가 7년 정도 됐다는데 요즘 권태기를 느끼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한다. 산에 가서 만난 남자인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며 남자가 5살 정도 연하라고 한다. 춘홍이는 남자가 딴짓할까봐 밤낮 노심초사로 불안한 삶을 산다고 한다. 아무런 종교도 없이 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했다. 춘홍이 성격도 아주 까칠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직 그 남자만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
또 순주 언니 이야기도 했다. 순주 언니도 동네 언니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일찍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고생을 하고 산다고 한다. 파출부로 일을 다닌다고 한다. 고향 소식을 다 이 인자 언니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고향을 일찍 떠나서 고향 소식을 못 듣고 사는데 이 인자 언니는 그때까지도 형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사니까 고향 소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또 현철이 오빠 이야기가 나왔다. 현철이 오빠도 동네 오빠입니다. 부인이 올해 돌아가셨다는데 또 동네 홍 선생님은 지금도 큰 부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동네 최고 부자였습니다. 홍 선생님이. 첫 부인이 돌아가시고 또 처녀와 장가를 들었다는데 거기서 딸 둘을 낳았다고 한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둘 다 고려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다. 고향 소식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참 놀다 계산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굳이 하겠다고 난리다. 결국 언니가 계산을 하고 칼국수 집에 가서 뜨끈뜨끈한 국물과 함께 그제서 저녁을 먹었다. 밖에는 추워지는 날씨와 비가 내리고 있다. 국수값은 내가 내겠다고 해서 내가 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언니가 계산하겠다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에 만날 것을 또 기약하고 우리는 8시가 넘어서 각자 집으로 갔다. 오늘 고향 소식 많이 들어서 즐거웠고 또 포근한 우리 인자 언니를 만나서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13년 11월 달입니다. 전복죽입니다. 제목이. 2달 전부터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9시에 치과에 갔다. 1시간 반이나 진료를 받았는데 신경치료와 임시 틀니 또 1개도 뽑고 진료가 끝나고 병원 문을 닫을 때부터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가게 나와서는 가봉실에서 계속 누워 있었다. 2시간이 지나자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치과 치료만 하면 먹지 못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다. 먹지 못하니까 기운은 없지 마음까지 우울해진다.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문자로 대화를 했다. 사람인지라 신경을 써주는 아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신경을 써주는 아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데 날 더욱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옆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따끈한 전복죽을 쏘아가지고 왔다. 아유,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나게 고마웠다. 그 집 남편도 일을 뽑아서 죽을 쑤었는데 권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고 한다. 난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그 고마움을 사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죽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그거 먹고 힘을 얻어 오후에 성가대 칸타타 연습을 참석했다. 우리 큰아들도 퇴근을 해서 참석을 했다. 우리 큰아들은 결혼하더니 너무 달라진 것도 같으다. 아들의 관심은 오직 처자식 뿐인 것 같으다. 지 처가 요즘 임신 중이라고 고기덮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 김밥 천국에 들려서 고기덮밥을 사다 주었다고 한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눈도 쌓여 있었다. 바람 불고 추운 날씨였지만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부모에게 조금만 신경 좀 더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돈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제가 이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모르지요. 내가 그렇게 치과 다니느라고 힘든 줄을 모르니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또 서운하다는 글을 썼네요. 난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치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물어보지를 않았었다. 내가 혼자라서 그런가?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혼자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년 12월 달입니다. 다음은 조용필 콘서트.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성내천을 따라서 올림픽 공원을 크게 돌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관 앞을 지나오는데 조용필 콘서트가 5시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었다. 나도 조용필 콘서트 꼭 한 번쯤은 가고 싶었는데 표를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때다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뛰어서 집으로 오는데 길에서 함께 또 요가원에 함께 다니던 회원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뛰냐고 한다. 내가 자초지종을 말을 하니까 그분도 가던 운동을 중단하고 함께 가자고 한다. 난 뒤에서 나는 뛰어서 집에 와서는 겉옷만 갈아입고 차를 끌고 공연장에 도착을 했다. 표를 알아보니까 안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딱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앞좌석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한다. 가격은 1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만 달라고 한다. 난 흥정에 들어가서 사정을 해서 7만 원에 합의를 보고 표를 구했다. 공연장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하다. 난 정말 앞쪽 좋은 자리였다. 전부 50대, 60대 관객들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노래가 바뀔 때마다 무대 장치도 바뀌고 무대 자체가 통째로 앞과 뒤로 움직이는 무대였다. 3층에 있는 사람들도 조용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꽃피는 부산항부터 2시간 동안을 혼자서 노래를 한다. 한 곡 한 곡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창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젊은 사람도 2시간 노래하기가 힘든 일인데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관객들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야 정말 즐겁고 추억에 남는 귀한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표정들이다. 아주 평도 좋았다. 나 역시도 고금 7만 원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연말 선물로 표를 예매해 줬다고들 한다. 밖에서 요가 회원 그 부부도 만났는데 3층에서 봤다고 하며 반장님 덕분에 좋은 공연 봤다고 고마워했다. 제가 그 요가원의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제가 지도하면서 제가 반장이 돼가지고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3년 12월입니다. 15일. 성탄절을 앞두고 요즘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로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월, 수, 금요일은
성가대 연습을 하고 화, 목, 토는 치과 치료를 다니고 또 가게도 나가고 또 쌀도 들어오면 나눔을 해야 되고 새벽 운동도 지도를 해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다. 어제는 우리 며느리가 죽을 쏟다고 해서 한 그릇을 먹고 또 한 그릇은 싸가지고 왔다. 홀몸도 아니고 애 데리고 힘들 텐데 고마웠다. 어저께는 치통으로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또 힘든 치료를 받았다. 지금 이 고통을 참으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꼭 그 통증을 참고 견디었다. 아휴, 나는 이놈의 치과 치료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고통받고 불편하고 이런 시기를 자주 지내고 있다. 그래도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기대를 해본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